사람을 볼 때 뭘 가장 먼저 보시나요? 목소리 톤, 옷차림, 혹은 직업?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의 버릇, 바로 그것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하지만 버릇은 절대 못 속입니다. 그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담겨 있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처음엔 친절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날까요? 왜 분명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나를 배신한 걸까요? 사실은 그 사람의 버릇 속에 다 드러나 있었어요. 우리가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거죠. 오늘은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가까이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사람들의 위험한 버릇 6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인간관계를 위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릴게요. 첫째, 나이 든 상사 앞에서 식당 직원에게 반말하는 사람. 직장 선배와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그분은 40 후반, 대기업 인사팀에 오래 계신 분이었죠. 정중하고 점잖아 보여서 저도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식당에 앉자마자 그 사람이 하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야, 여기 물 좀 가져와 봐. 어이 메뉴판 없어? 직원분이 젊어 보이긴 했지만 무심한 말투에다 시선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 사람 겉으론 예의 바른 척하지만 힘없는 사람에겐 함부로 대하는구나. 그날 밥값은 그가 냈지만 그 이후로 저는 2번 다시 그와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서열 본능이고 권위적 인성의 징표예요. 사람을 볼 땐 말보다 직업보다 버릇을 보세요. 그 안에 그 사람의 진심과 본성이 다 숨어 있으니까요. 둘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 며칠 전이었어요. 퇴근 후 30대 초반의 여자 후배와 함께 동네 네일숍에 들렀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예약이 밀려 대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안내가 있었어요. 그때 후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예약했잖아요. 이게 무슨 서비스야? 어차피 시간 안 지킬 거면 예약은 왜 받는 건데요? 말은 정당한 항해 같았지만 표정과 말투는 콧방귀 섞인 무시와 비꼬미 가득했어요. 처음엔 예의 바르고 깍듯했던 사람이었는데 순식간에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직급이나 나이 혹은 당신과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보다 약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 본능적으로 불쾌하고 불편할까요?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을 평가할 때 능력보다 따뜻함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하죠. 또한 거울신경세포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무례한 행동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직접 공격받은 것처럼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뇌가 그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보다 약한 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 상사나 친구들 앞에선 누구나 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격은 사회적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의 눈빛과 말투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당신이 느꼈던 어색함, 불편함, 그게 바로 직감입니다. 무심한 말투 약자를 향한 공격적인 말버릇. 이건 그냥 버릇이 아니라 본성의 흔적입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그 안에 있는 결을 보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세요. 특히 그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꼭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진짜 사람 보는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남 얘기 없으면 입 못 여는 사람. 말을 시작할 때마다 꼭 남 이야기부터 꺼내는 사람. 주변에 한 명쯤 있지 않으셨나요? 걔네 매장 요즘 손님 하나도 없대. 그 부장님 딸 또 휴학했다며? 한때 함께 일했던 50대 남자 동료, 겉으론 유쾌하고 말이 많아서 분위기 메이커처럼 보였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줬죠.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가 남 얘기였습니다. 동료의 실수, 사장님의 사생활,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가 아니라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처지고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속에 있는 불안과 불만을 남 이야기로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자신이 올라서는 기분이 드는 사람, 자기 안의 열등감을 남의 약점으로 눌러 덮으려는 거죠. 심리학자 피터 셀로비 교수는 말했습니다. 험담은 자기 방어이며 불안을 감추는 방식이다. 그렇습니다. 험담은 단순한 수다가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한 불만과 결핍의 반사작용이에요. 미국 예일대 연구에 따르면 남의 약점을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존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그 입이 언젠가는 당신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듣기만 하던 내가 어느 순간 한마디 보태고 남의 불행 앞에서 별 감정 없이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결국엔 그 사람 입에서 당신 이야기도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의 수준 그리고 말버릇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말로 공격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그 말이 지금 우리 귀에 들리는 남 이야기 속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남 이야기를 해야만 살아나는 사람,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 말버릇은 언젠가 당신을 향한 칼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은 항상 등 뒤에서 들어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누구 이야기를 즐겨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투로 말하는지 그걸 먼저 보세요. 지금도 혹시 그 사람의 말버릇이 머릿속에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본능은 이미 위험을 감지한 것입니다. 넷째, 지갑을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대학생 때 같은 조에서 프로젝트 하다가 알게 된 형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좀 있고 말도 조리 있고 조언들 다 챙겨주는 듬직한 선배 같았죠. 과제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종강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다 같이 고깃집에서 웃고 떠들고 좋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화장실에 간다 하고 누군가는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형은 조용히 했던 말. 아, 나 지금 카드 한도 초과라 다음에 내가 쏠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3차, 4차. 그 형은 늘 빠질 듯 빠지지 않고 함께하면서도 계산대에만 가면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말은 늘 멋있었고 후배들 챙기는 척도 했고 농담도 잘하고 예의도 있는 척했지만 그 손은 끝까지 지갑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인색함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진심을 그리고 본심을 드러냅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내가 챙긴 건 많은데 밥 한두 번쯤은. 그 작은 합리화가 그 사람의 진짜 사고방식입니다. MIT의 행동경제학자 된 에리얼리는 이와 관련된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5분 안에 수학 문제를 푸는 실험을 시켰습니다. 한 문제당 $1. 많이 풀수록 더 받는 구조였죠. 그런데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그룹은 연구원이 직접 채점해서 돈을 지급, 다른 그룹은 스스로 채점하고 맞춘 개수만 말하면 돈을 주는 구조. 즉, 속여도 절대 들키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번째 그룹 대부분이 문제를 12개씩 더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살짝 양심과 타협한 거죠. 된 에리얼리는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양심과 타협할 수 있는 만큼만 자신을 속인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거짓말은 드러나지만 자기 합리화는 조용히 습관이 됩니다. 사실 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속 계산해서 빠지고 있다는 거. 하지만 마음속엔 늘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잖아. 어차피 누가 신경 쓰겠어. 그게 반복되면 버릇이 됩니다. 그 버릇은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실망을 남깁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보다 손을 더 잘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갑을 들고 있느냐보다 언제 꺼내느냐, 어떨 때 조용히 빠지는지를 보면 됩니다.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갑 앞에서 머뭇거리는 손,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도 늘 계산대만 되면 사라지는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지갑 습관이 곧 당신에 대한 태도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다섯째, 운전대를 잡으면 인격이 튀어나옵니다.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대리님과 출퇴근 방향이 같아서 자연스럽게 카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직장에서도 말투 부드럽고 늘 미소 짓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분이었죠. 첫날엔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 이런 분이랑 같이 다니면 참 좋겠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는 순간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앞차가 조금만 느리게 가도 와, 진짜 답답하게 운전하네. 끼어드는 차가 보이면 아, 나 진짜 저 인간 뭐야? 경적을 3번, 4번 울리더니 심지어 창문 열고 욕설까지. 조용하던 차 안이 적막함과 불쾌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따뜻하고 예의 바르던 사람이 왜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걸까? 심리학에서는 이걸 탈게이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익명의 타인 다른 운전자를 마주하면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 분노, 공격성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운전석이 유일하게 힘을 갖는 자리였던 거죠. 그리고 그 권력의 틈에서 진짜 인격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힘이 주어졌을 때 드러난다. 운전대는 작지만 그 사람에게만은 작은 권력이 생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이는 태도는 결국 당신을 향한 태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사람이 달라지는 사람. 그건 단순한 습관이에요라고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 안의 감정 조절 능력, 공감 능력, 타인을 대하는 기본 태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운전석은 단지 차를 모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방향을 틀고 감정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자리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을 때 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보세요. 그 짧은 30분, 그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당신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작은 클락션이 결국 큰 실망이 되기 전에 그 사람의 운전 습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6번째, 말끝마다 난 원래 그래라는 사람. 함께 콘텐츠 프로젝트를 하게 된 프리랜서 편집자 현우 씨. 처음엔 솔직해서 참 편했습니다. 회의 때도 돌직구로 피드백을 하고 무슨 말이든 거침이 없었죠. 난 솔직한 스타일이라서. 난 원래 말 좀 직설적으로 해. 그렇게 말하길래 처음엔 쿨한 사람이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대화만 끝나면 마음에 멍이 남습니다. 기획자 아이디어에 그건 좀 유치한데요? 디자이너한테 그 색감은 눈아픈데 왜 쓴 거예요? 분위기 어색해져도 항상 끝은 똑같습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해해줘. 그 말은 사과도 아니고 설명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해몬드는 이런 사람을 변화 회피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기 행동이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자기 고집을 성격처럼 포장합니다. 나 원래 좀 예민해. 내가 좀 독설가라서. 근데 정말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 말은 결국 나는 바뀔 마음이 없다는 선언이거든요. 당신이 상처받아도 그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당신이 개선을 요청해도 그건 나한테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이런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결국 당신이 지쳐서 떠나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집은 무지의 또 다른 이름이다. 맞습니다. 난 원래 그래. 라는 말은 사실상 난 배우고 싶지 않아.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 그냥 말버릇 아닙니다. 관계를 소모시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처음엔 솔직함처럼 느껴져도 계속 듣다 보면 당신의 자존감만 깎여나갑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난 원래 그래라는 말을
습관처럼 쓰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변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난 원래 그래. 그게 들리는 순간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의 거리를 바꾸세요. 지금까지는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곁에 두면 지치게 되는 인간관계의 경고 신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곁에 둘수록 삶이 단단해지는 사람의 진짜 버릇, 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의를 멈출 줄 아는 사람. 엘리베이터, 식당, 카페, 버스문, 어디든 바쁠 법한 순간에 잠깐 멈춰 뒤를 살피는 사람. 그 사람이 문을 잡았던 게 아니라 당신을 생각한 마음을 멈추고 보여준 겁니다. 눈치가 빠르고 자기만 보지 않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비자기 중심적 배려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회사 점심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찰나 서류를 안고 뛰어오던 인턴 Y씨를 보고 팔을 쭉 뻗어 버튼을 누른 총무팀의 차 과장님. 정작 본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서 와요 하며 웃고 계셨죠. 그 짧은 몇 초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일하는 태도, 인간관계까지 느껴졌습니다. 그 행동은 절대 누가 보니까 고마워할 테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습관 몸에 밴 배려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은 커다란 결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매일같이 시험받는다. 맞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받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도, 낮아졌을 때도 조용히 옆에 있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문 하나 잡아준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의 배려, 인격, 관계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자연스럽고 습관처럼 나오는 사람이라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째,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회의 시간, 브리핑을 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 계시죠. 그 얘기 전에 내가 하나 말할게요. 아, 그거 내가 어제 말했잖아.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자기 얘기로 끼어드는 사람들. 그럴 땐 괜히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고 이야기가 쓱 끊겨.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구나 싶어지죠. 반대로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얘기해요,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말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야 자기 생각을 조심스럽게 덧붙이는 사람. 이건 단순한 매너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공감 근육이 얼마나 자라있는지를 보여주는 습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적극적 경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듣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까지 느끼고자 하는 태도.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경청형 대화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신뢰를 더 빠르게 얻고 정서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당신의 말뿐 아니라 당신의 감정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내가 흘린 말 한 줄도 허공에 떠다니지 않고 어딘가에 안전하게 도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문을 잡아주는 손,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귀. 겉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사람의 본성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할지, 어떤 사람 곁에 오래 있어야 할지 헷갈릴 땐 이 작은 두 가지 행동부터 살펴보세요. 둘째, 약속을 지키는 사람.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대화는 가장 잘 듣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맞습니다.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결국 말도 잘하고 관계도 잘 맺고 사람도 깊이 있게 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그 사소한 버릇 안에는 존중과 공감, 그리고 깊은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내 말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절대 곁에서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클라이언트를 자주 바꾸고 협업 상대도 매번 다르죠. 근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오래 일하게 되는 사람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약속을 진짜 잘 지킨다는 겁니다. 작업 파일 전달 기한 1시간 전 조금 일찍 보냅니다 하며 매일 보내주는 영상 편집자. 비 오는 날에도 약속 장소 10분 전에 미리 와 있던 카피라이터 누나. 아무 일 없어도 지금 가고 있어요. 라고. 중간에 연락 한 번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냥 시간 개념이 정확한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 미안, 깜빡했네. 오늘 좀 힘들 것 같아. 다음에 하자. 이게 습관처럼 붙은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말은 괜찮다고 해도 마음속에선 실망이 쌓이고 기대는 무너지죠.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요, 관계도 틀어집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일관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낀다. 그리고 그 일관성의 시작은 약속에서부터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건 단지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우선순위입니다. 나는 이 관계를 진지하게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작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인생의 큰 순간에도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뢰는 지식보다 더 큰 힘이다. 그리고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맞습니다. 누군가 당신과의 약속을 꾸준히, 묵묵히 잘 지키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예의 바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람도, 관계도,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이 약속이라는 습관,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뢰와 인격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버릇입니다. 그 사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네 번째, 불편한 상황에서 먼저 몸을 움직이는 사람. 작은 동네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 지수 씨는 항상 한 발 먼저 움직입니다. 비 오는 날, 문 앞에서 우산을 접고 있던 손님을 보고 말없이 걸레로 물기를 닦습니다.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설 때면 뒤쪽 손님에게 먼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인사합니다. 노트북을 펴고 오래 앉아있는 손님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 콘센트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죠. 이건 눈치가 빨라서가 아닙니다. 남이 불편할 것 같으면 그걸 그냥 넘기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바트는 이런 사람을 감정적 이타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타인의 불편을 자신의 불편처럼 느끼는 사람은 관계에서 신뢰도와 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행동은 절대 진심을 숨기지 못하죠. 이런 사람은요,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왜 아무도 안 해? 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움직이면 나아지겠지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내가 불편하지 않게 조용히 대신 움직여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동양 고전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만 찾는다. 불편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려는 사람입니다. 출퇴근 시간, 붐비는 지하철에서 어깨를 조용히 뒤로 빼주는 사람.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보고 한 걸음 다가가 문을 열어주는 사람. 식당에서 아이가 울 때 엄마를 곁눈질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 짓는 사람. 그 사람의 그 한 걸음은요, 관계에서는 아주 큰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말보다 더 강한 배려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마음 놓고 곁에 두셔도 됩니다. 진짜 교양은요,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존중을 잃지 않는 데서 완성됩니다. 한 대학 기숙사 청소를 맡은 60대 아주머니가 작은 엘리베이터에 청소 도구를 옮기고 있을 때 학생들은 대부분 휴대폰만 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체대 복학생인 수민 씨가 두 손 가득 쓰레기 봉투를 든 채
문을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올라가세요. 제가 계단으로 갈게요. 그 한마디에 아주머니는 다음날 그 학생 이름을 기억해서 고맙다, 내 덕에 덜 힘들었어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요, 자신보다 아래라 여겨질 수 있는 사람에게도 존중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짧은 인사, 그 한마디 양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자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버릇을 통해 본성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행동 하나로 자신의 이기심과 무례함을 들키고 또 누군가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조용히 배려하며 자신의 깊이를 증명해냅니다. 사람은요, 말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릇은 그 사람의 삶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결국 그 사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그 사람이 살아온 태도 전체가 담긴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한 번쯤 다시 점검해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버릇으로 보이고 있을지 잠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비로소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곁에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진짜 외롭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곁에는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만 남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지도 모릅니다.